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큰 폭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일단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번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의 셧다운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국채 금리를 더욱더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달러 인덱스까지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이런 점들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표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도 모닝쇼와 함께 분석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 뉴스부터 체크해 봅니다. 지금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무디스 측에서는 특히 정치적인 양극화 심화가 재정정책의 결정에 상당한 제약을 미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 같은 사태는 재정적자의 확대와 국채의 상환 능력의 악화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의회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에 대한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지 않으면 이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노동자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되고요. 시장에도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회에서는 하원이 다수당을 이루고 있는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이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역시나 설득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쉽사리 설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디스의 코멘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미 3대 신용평가사들 가운데 S&P라든지 혹은 피치 측에서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까지 강등한 바가 있습니다. AAA를 유지하고 있는 무디스의 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번에 이 예산안 합의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간밤에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혹시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일단 단기물 측에서 국채 수익률이 둔화되고 장기물의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면서 이 국채 수익률에 대한 곡선이 가팔라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준금리 자체가 오르는 폭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물에 대한 부분보다는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다. 장기물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큰 상황인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4.5%를 넘어서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2022년부터 올라온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올 초에 살짝 좀 주춤하면서 횡보세를 걷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심리적인 저항선이라 볼 수 있는 4.5%를 돌파하면서 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상승세 높은 그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가와 더불어서 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도 국채 금리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준의 시각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얼마로 높이느냐보다는 얼마나 오래 가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이 생각해왔던 것보다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에 대한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물가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8월 PCE 가격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역시나 연준이 굉장히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만큼 이번 주 휴일 동안에 또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 살펴봅니다. 아마존이 챗GPT 개발사 오픈 AI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화로 봤을 때 5조 3,500억 원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엔트로픽의 지분을 소수 보유하게 되는데 명확한 지분율 자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투자 계약에 따라서 아마존은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조기 접근권을 확보하고요. 이를 자사 사업의 전반에 도입한다는 분석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아마존은 컴퓨팅 사업부인 아마존 웹서비스 엔지니어들이 엔트로픽의 AI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픽의 경우에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출신들이 나와서 2021년에 설립한 스타트업인데요. 오픈AI와 함께 생성형 AI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엔트로픽의 경우에는 아마존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훈련에도 아마존 인공지능 칩을 쓰기로 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 투자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사에 큰 폭의 투자를 하고 이 우군을 만들었듯이 아마존 역시나 우군으로 엔트로픽을 확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